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동석의 사라진 하루, 그리고 광숙을 둘러싼 숨겨진 감정의 비밀. 평일 낮 박 실장의 마음은 분주하다. 회장 한동석과 연락이 닿지 않는 탓이다. 그의 책상 위 단정한 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띈다. 오늘 일정 전면 취소. 변화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한동석, 그 냉철한 기업가의 궤적에서 이 메모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한편 마광숙은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를 정리하느라 정신없다. 바로 그때 낯선 문자 한 통이 도착한다. 이 주소로 가시오. 발신인은 다름 아닌 한동석. 뭐지? 광숙은 혼란스럽다. 스팸처럼 느껴지는 이 문자가 회장에게서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창 바쁜 시간에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품는다. 고민하던 찰나 동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마 대표, 왜 내 문자를 씹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섞인 투덜거림이다. 네, 회장님이 그런 말도 아시는 거예요? 광숙이 놀라 되묻자 동석은 자신만만하게 답한다. 저도 어지간한 건 다 알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답장을 안 한 겁니까? 광숙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다. 아니, 회장님이 한창 바쁘실 때 이런 문자를 보내실 리 없잖아요. 게다가 스팸처럼 보였어요. 스팸? 길긴 뭐가 길어요. 딱 한 줄인데. 동석의 반박에 광숙은 따져 들어간다. 예전 도자기 사건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몇 시간 고민해서 장문 사과 문자 보냈을 때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딸랑 한 글자 보내셨잖아요. 동석은 헛기침을 하며 슬쩍 모른 척한다. 내가 그랬나? 사실 그 시절 그는 광숙을 오해하던 때였다. 광숙 모녀가 사무실에 들이닥쳐 일으킨 도자기 사건으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당시 동석은 광숙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긴 문자를 주고받곤 했다. 속으로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하면서도 그는 시침을 뚝 떼고 말을 돌린다. 어쨌든 내가 보낸 주소로 가보세요. 여기가 어딘데요? 광숙이 묻자 동석은 묘한 미소를 띠며 답한다. 가보면 알 겁니다. 광숙은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갈등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끌림이 있다. 바쁜 정리 작업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자 동석은 그냥 저를 믿고 와보세요. 복잡한 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통화를 마무리한 동석의 말에 광숙은 결국 그 주소로 향한다. 회장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믿으며 그 이유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광숙이다. 한편 전화를 끊은 동석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광숙과 잠깐 통화했을 뿐인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녀의 한마디에 미소 짓고 그녀의 지친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동석. 이제 그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광숙이라는 태양을 따라 돌고 또 도는 행성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그림자 하나에도 그의 하루가 기울고 흔들린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동석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광숙이 트럭을 몰고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탁 트인 만화 카페가 눈앞에 펼쳐진다. 한쪽 벽에는 벌집처럼 생긴 아담한 독립형 좌석이 줄지어 있고 그중 세 번째 칸의 쿠션에 완벽한 자세로 만화책에 몰입한 이는 다름 아닌 한동석이다. 어머, 회장님? 마 대표,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동석은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투덜거리며 광숙을 맞이한다. 회장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광숙의 물음에 동석이 대답한다. 만화책 보고 있죠. 같이 보자고 부른 겁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만화책이 진리예요. 광숙은 웃으며 말한다. 와, 제가 회장님께 완전 새로운 취미를 선물 드린 기분이네요. 동석은 환하게 웃으며 답한다. 마 대표가 내게 만화 말고도 많은 걸 선물해줬어요. 마 대표가 그러지 않았나요? 일정표에만 갇혀있지 말고 가끔은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 대표 덕분에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동석의 말에 광숙은 활짝 웃는다. 요즘 회장님,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동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따스함을 선물하는 순간이다. 동석은 손에 쥔 만화책을 힐끗 내려다본다. 제목은 호텔 제국에 불타는 야망. 이를 본 광숙이
역시나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으로 피식 웃자 동석은 변명하듯 말을 시작한다. 이거 보세요. 한입지라는 인물이 전 세계 체인 호텔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읽다 보니 주인공이 저랑 완전히 똑같아요. 광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는다. 어떻게 똑같은데요? 동석은 신이 나서 대답한다. 천재적인 두뇌, 냉철한 이성, 그리고 비현실적인 외모. 일단 외적인 조건이 저랑 정말 비슷하죠. 매력이 그냥 뚝뚝 흘러넘친다고요. 그의 설명에 광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회장님, 능청스러운 유머 실력도 어쩜 이렇게 빨리 늘으신 건지. 진짜 최고예요. 광숙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한 뒤 자신이 읽을 만화책을 가지러 간다. 동석은 광숙이 빌려온 만화책 표지를 슬쩍 보고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단무지 연애기.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표지에 단무지 그림까지 있는데 설마 단무지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건 아니겠죠? 동석이 코웃음을 치며 묻자 광숙은 태연히 책장을 넘기며 대답한다. 맞아요. 이건 단무지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풀어낸다. 노란 단무지가 치자 단무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치자는 거절해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초록 쌈무한테로 가는 중이에요. 동석이 황당하다는 듯 되묻는다. 쌈무요? 고기 싸먹는 그 동그란 쌈무 말이에요. 광숙은 더욱 신나게 설명을 이어간다. 네, 쌈무요. 이 쌈무는 싸움도 엄청 잘해요. 부당한 걸 보면 참지 않고 확 끌어오르는 성격이죠. 용기 있고 정의로운데 의외로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괜찮은 캐릭터예요. 광숙은 만화책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노란 단무지는 늘 마음을 닫고 살아왔어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 메말라 있던 거죠. 그런데 쌈무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재밌어요. 동석은 여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이지만 광숙의 열정적인 설명에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 듯하다. 갑자기 동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뗀다. 마 대표, 우리도 단무지 같지 않았나요? 예전엔 서로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마음은 닫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광숙은 그의 말에 잠시 멈칫한다. 회장님, 그런 비유를 다 하시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다. 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변한 게 아니라 마 대표가 내 안에 있던 걸 꺼내준 겁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것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들. 두 사람은 만화책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과거의 오해, 상처, 그리고 그걸 넘어선 지금의 신뢰.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진다. 그런데 갑자기 만화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선다. 그는 동석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온다. 한동석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광숙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동석의 표정도 순간 굳어진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가져온 서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 사람의 평온했던 순간은 갑작스럽게 위협받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